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보편적인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가 무엇이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번 안에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는 한 사람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세운 회사를 말합니다. 각자의 투자금에 비례해서 주식을 배정받고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식 지분만큼 수익을 받는 구조로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법인이라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법인에게도 고유한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즉 회사 자체가 법률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빚을 질 수도 있으며 세금을 내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대표님 개인과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이사회는 회사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운영진에게는 급여가, 주주에게는 배당이 지급됩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해인 사업자보다 훨씬 높은 대외 신뢰도를 가집니다.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며 자금 조달이 수월합니다. 주주는 투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므로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력 채용, 기업 규모 확대 등 사업 확장에 유리합니다. 현재에는 전자등기 시스템 등을 통해 주식회사 설립 절차가 과거보다 훨씬 간편해졌고 원인법인 설립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법률 및 세무 절차가 따릅니다. 따라서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안전하게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하는 법인 이익을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으로 법인 이익을 환원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분 안에 속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이익이 계속 쌓여 미처분 이익여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향후 법인 주식 가치가 올라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각종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합법적으로 개인으로 법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표이사도 회사의 임원이므로 합리적, 인 수준의 급여와 상여를 책정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를 절감하고 대표님은 근로소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단 과세 당국은 동종 업계 평균 대비 과도한 급여, 상여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으니 이사회 결의와 정강 규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입니다. 배당은 주식 지분율에 따라 지급되며 배당 소득은 2천만 원까지 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대표님이 보유한 법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현재 대주주 20%, 소액주주 10%로 주식 가치가 상승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각각 세금 부담과 활용 전략이 다릅니다. 법인과 대표님 개인의 재무 상황, 미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인권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배당 중에 반드시 알아야 불균등 배당에 대해 2분 안에 핵심만 속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이익을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계속 쌓아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커져 결국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배당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주식 지분율에 따라 교등하게 이루어지지만 불균등 배당은 주로 대주주인 대표회사가 자신의 배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그 금액을 다른 주주인 배우자나 자녀가 더 많이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불균등 배당의 긍정적 효과는 고소득자인 대표이사의 배당 소득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배당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재산을 증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법인 이익을 인출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면 향후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불균등 배당에 대해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당을 포기하고 그 이익이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간다면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균등 배당은 절세와 증여라는 양면성을 가진 전략이므로 섣불리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세법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정관은 제대로 정개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불이익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분 안에 정관 정비의 중요성을 속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 시 처음 만들어지지만 그 이후로도 회사의 규모, 이익 환원 방식, 투자 유치, 임원 보수 등 모든 경영 활동의 기준이 됩니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정관은 마치 낡은 지도처럼 회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세법, 특히 임원퇴직금 한도주, 식양도, 제한 배당 정책 등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놓치거나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다면 투자자들은 정관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스톡옵션, 우선주 발행, 주주 간 계약 등 투자 친화적인 규정을 정관에 담아야 하고 동시에 대표님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원의 급여, 상여, 퇴직금 등 고수 규정은 물론 정기 중간 불균등 배당 등 주주이익 환원 방법을 정관에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위터군 이해경영권 관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당관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회사의 특성과 경영 전략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임의적 기재사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용효율성과 유연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관 정비는 법률, 회계, 세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분명한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님 개인에게 치명적인 세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분 안에 가지급금의 위험성과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 돈이 나왔는데 증빙이 불명확해서 대표이사 등이 회사로부터 빌려간 것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라는 법정이자율이 붙습니다. 이 인정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인세가 부과되고 대표님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 기업 신용 등급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는 자금조달 시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향후 상속증여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인 주식 가치를 부풀려 간접적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불분명한 가지급금은 탈세 단서로 보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표님의 개인 현금이나 부동산 등 개인 자산을 활용하여 법인의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입니다. 대표님 개인명의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법인에 정당하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안은 법인과 대표님 개인의 상황, 가지급금 규모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다릅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빌려준 돈, 가수금의 위험성과 현명한 해결 방안을 이분 안에 속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의 돈이 들어왔는데 그 출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돈이거나 대표님이 법인에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가수금을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대표님이 법인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법상 법인이 얻은 이자, 이익만큼 대표님에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로 인식되어 재무구조를 악화시킵니다. 이는 기업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 및 정책자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가수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출 누락이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가수금을 현명하게 정리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출자전환입니다. 출자전환이란 대표님이 법인에 빌려준 돈, 즉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부채였던 가수금이 자본으로 바뀌면서 법인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지고 기업 신용등급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자전환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대표님 혼자만 출자전환을 하면 비존지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 정리와 출자전환은 복잡한 법률 및 세무 이슈가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우리 회사에 맞는 가장 안전한 그리고 효율적인 해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인직원에게 활용하는 강력한 인재보상 시스템을 이분 안에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높은 연봉만으로는 핵심 인재를 잡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성과와 연동되는 보상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4가지 대표적인 보상 제도입니다.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은 미리 정한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회사가 성장하여 명그 주식을 팔아 큰 이익을 얻게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미래 가치를 직원과 공유하며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스톡 그랜트는 미래의 주식을 살 권리인 스톡 옵션과 달리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직접 직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여 직원 만족도가 높고 즉각적인 보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허승수저도는 장기 근속임원에게는 법정 퇴직금 기준보다 훨씬 높은 배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오랫동안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관의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보상금 사택 제공, 차량 지원, 교육비 지원, 멤버십 제공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로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족보상금 제도는 임직원의 예기치 못한 유고 시 가족의 생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상 제도들은 각각 장단점과 세법상 규정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보상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주식 줄 때의 주의사항과 현명한 방법을 이번 안에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부여한 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권리, 즉 소수주주권을 가집니다. 1% 지분만 있어도 회계장부 열람 등 사청구권 주주대표 소송권 등으로 회사를 감시할 수 있고 3% 지분만 있어도 이사회잘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 등 막강한 권리를 행사하여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부담을 오히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스톡옵션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은 직원이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식을 직접 줄 때보다 세금 부담을 분산하고 이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무분별하게 발행하여 직원에게 주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대표님의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주주가 많아지면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고 명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통해 주식 취득 시점을 조절하고 계약 조건으로 주식 양도 제한 등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정관일 주식 관련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보상을 넘어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및 세무 이슈가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우리 회사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